이렇게 출제됐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잠깐 보면 지금 컷이 46이야 1이. 2가 43이고 46, 43 이렇게 나오니까 46, 43 여기부터 보지 말고 3부터는 어차피 지금 3 맞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건 없어. 안 괜찮아. 1, 2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새끼 미쳤네. 표준 점수가 686점이네. 46점 맞으면 남은 과목 다 틀려도 된다. 그래도 서울대 간다. 이 정신나는 새끼 이거. 68점이다. 68점. 68점. 그래서 저 정도 된다는 거였고. 자, 문제 이제 뭐 오답력이 쫙 나와 있는데 됐고 그냥 11번. 11, 20, 그리고 19, 13, 17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해할 수 있는 거는 13번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섭노감 얘기 나오는 문제 있어. 섭노감 얘기 나와서 조금 힘들어하고 11번 같은 경우는 해류의 흐름이 등수운선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계절 판단하는 문제거든. 계절 판단하는 문제고 20번을 틀렸다면 넌 아직도 삼각함수를 모른다는 얘기고 코사인, 사인을 아직 구분을 못한다 이 얘기지. 코사인, 사인을. 이건 기출에도 있고 수특에도 있고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뭐 크게 많이 엄청나게 막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문항 분포를 보면 이제 작년 6편부터 봤을 때 문항 개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거의 똑같다. 거의 정해진 상태다. 다만 지금 이제 46인데 컷이 조금 내려가는 경우는 여기 첫 번째 판 구조론과 대륙 분포 변화에서 고지자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야. 고지자기가 나오면 조금 떨어지고 고지자기가 안 나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고 고지자기가 나오면 한 44?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게 될 거야. 근데 이번 시험에는 고지자기 문제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문제 개수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는다.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출제가 되니까 그걸 참고한 상태에서 일단 1번부터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1번. 다음은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 과정 중 일부에 대해서 학생 ABC가 나눈 대화다. ABC가 나눈 대화라고. 항상 그림 나오면 뭐라 그랬니? 센터 여학생 안 틀린다 그랬지? 얘 맞아. 근데 얘랑 서로 쳐다보지. 그럼 뭐야? 둘 다 맞을 거야. 둘 다 맞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얘를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얘가 이제 외면당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어쨌든 초대륙이 만들어졌어. 근데 이 초대륙이 뭔지는 몰라. 그럼 얘는 판게아일 수도 있고 로디니아일 수도 있지. 둘 다 될 수 있어. 뭔지는 몰라. 뭘 이거 말고 콜롬비아, 우루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다고. 어쨌든. 근데 만약에 이게 판게아라면 대륙이 분리된 시점이 트라이아스기 말기 요때 분리가 되는 거지. 트라이아스기 말기 때 분리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 해저가 확장되니까 얘는 그냥 해저 확장사 요거 얘기하는 거겠지. 퇴적물의 나이와 두께와 수심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다 이거야. 그럼 기억 A 판게아는 초대륙에 해당한다. 맞지? 열곡되는 기억 대륙 분리 중에 생길 수 있다. 맞잖아. 이거 봐. 얘는 틀리지 않는다고. 맞다고. 해령을 축으로 해저 지저귀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부포하는 건 해저 확장의 증거. 맞네. C도 맞네. 그러면 다 맞다 이거네. 그냥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다. 가볍게 5번 하고 넘어간다. 1번에서는. 자, 2번은 시험 보기 직전에 했던 얘기다 이거는. 시험 보기 직전에. 자, 그림은 어느 외부 운하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인데 나서는 나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옆에서 본 그림으로 많이 그리지. 보통 옆에서 본 그림으로 많이 그린다고. 옆에서 이렇게 있을 때 판서로 정리할 때 왜 옆에서 했냐면 위에서 본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워. 그래서 판서로 내용 정리할 때는 옆에서 본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은하핵이었는데 여기에 주로 늙은 별이 있고 붉은색 별이 있고 온도가 낮은 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여기가 은하면이었잖아. 은하면이었는데 여기는 주로 푸른색 별이 있고 젊은 별이 있고 온도가 높은 별이 있다 그랬어.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가 A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AB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B가. 그러니까 막대나선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없지 지금. 혹은 핵에서 바로 팔이 나오지. 막대 나선은 핵에서 바로 팔이 나오지 않아. 막대 구조 끝에서 팔이 붙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대 나선 은하는 아닌 거지. 니은 B에는 성간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B에는 성간물질이 젊은 별이 있잖아. 그럼 성간물질이 있겠지.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뭐라고 단정 지으면 보통 틀려. 없다.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 적다. 이런 표현은 맞을 수 있어도. 그리고
나올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지닌 표현들은 보통 맞아. 왜냐면 아예 없는 건 없다고. 아예 없는 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의 표현을 하면 보통 맞긴 한다. 근데 어쨌든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 붉은 별의 비율이 많은 건 가운데 A라 그랬잖아. 그럼 A가 B보다 높다. 맞네. 그래서 디귿. 디귿이 된다. 이제 디귿. 자, 3번은 이 기상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프가 이거야, 원래는.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얘는 이제 기체별로 쫙 해놨는데 지금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있잖아. 요거 두 개만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만 붙여서 그려놓고 나머지는 기타로 갖다 집어넣는 거라고. 기타로 갖다가. 근데 네가 평상시에 이 그래프를 못 봤다 하더라도 이걸 푸는데 아무 문제는 없지. 일단은 온실기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인데 수증기 양을 인간이 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빼지. 인간이 조절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얘가 이산화탄소가 들어갈 거야. 이산화탄소가 될 거고, 그리고 메테인이 있고 기타가 있대. 그리고 두 번째 니은은 인위적 요인 중에 니은인데 니은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야.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햇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라는 거거든.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수특에 나온 게 뭐 있었니? 에어로졸이 수특에 나온 걸로 이제 반사를 많이 시킨다 이거지. 그리고 뭐 반사니까 먼지도 있고 사막화도 있을 수 있어. 사막화. 근데 이 사막화는 약간 애매하긴 해. 얘는 약간 애매하긴 하다. 근데 어쨌든 사막이 많이 생기면 반사율은 커진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자연적 요인은 그냥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은 별로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는 거지. 대부분 인간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대부분 인간 때문에. 그래서 기온 변화에 대한 영향은 기억이 이산화탄소가 자연적 요인보다 크다. 인위적 요인이 훨씬 크다고. 니은. 인위적 요인 중에 니은은 기온을 하강시키고 있어. 마이너스니까.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낮추고 있다고. 디귿. 자연적 요인에는 태양 활동이 포함된다. 인간이 태양 활동을 조절하지는 않겠지. 당연히 자연적 요인이 되겠지. 자연적 요인은 태양 활동이 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된다. 그래. 기억 디귿. 자, 4번. 자, 플룸의 운동을 확인하는 건데, 그러면 플룸의 운동이면 둘 중에 하나겠네. 얘는 뜨거운 플룸의 상승을 얘기하거나 혹은 차가운 플룸의 하강을 얘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근데 어떤 플룸의 연직 이동 원리를 보겠대. 연직이라는 건 중력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위아래로. 자, 어쨌든 나까지는 됐고 물 짜 넣는다 이거고. 세 번째, 바닥 중앙을 촛불로 가열시켰대. 가열을 시켰으니까 온도를 높게 만들겠다는 거니까 이건 지금 뜨거운 플룸의 움직임을 보겠다 이거지. 뜨거운 플룸의 움직임을 보겠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 해야 돼? 상승해야겠지. 뜨거운 플룸의 움직이니까 상승할 거고 A는 그럼 뜨거운 플룸이 들어가게 되겠네. 그래서 기억. 뜨거운 플룸은 A에 들어가는 거고 상승은 B에 들어가는 거고 플룸은 내핵과 외핵의 경계가 아니라 외핵과 어디? 멘틀의 경계가 되는 거지. 외핵과 멘틀의 경계가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된다. 이거로 기억 니은. 자, 5번. 그린 가하나는 어느 해 AB 시기에 우리나라 두 해역에서 측정한 연직 수온 분포인데 보면 자, 이때 AB 시기면 A 시기가 A가 지금 온도가 높고 B가 온도가 일정하지. 그러면 얘는 혼합층이 이렇게 발달해 있고 혼합층. 자, 여기서는 혼합층이 이렇게 발달해 있고 여기서는 혼합층이 이만큼 발달해 있다 이거지. 두 번째, 수온약층은 자, B는 이렇게 수온약층이 발달해 있고 A는 수온약층 없고 자, 여기 수온약층이 이렇게 발달해 있고 여기는 수온약층이 이렇게 발달해 있다 이거지. 뭐 이런 상황이 돼. 그럼 기억. 가에서 50m 깊이의 수온과 표층 수온의 차이잖아. 50m 여기 요 지점의 수온과 요 표층 여기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이거잖아. B가 A보다 크다. 니은 A와 B의 표층 수온 차이는 A와 B의 표층의 요 간격은 당연히 얘가 좁고 얘가 넓네. 그럼 가가 훨씬 넓지. 이거 그냥 시키는 대로만 보면 되지. 디귿 B의 혼합층의 두께는 얘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때는 이만큼이 됐으니까 B는 혼합층이 이때가 더 두껍다 이거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기분 좋게 5번까지 풀고 넘겼을 거라고 생각은 한다. 5번까지. 자, 6번. 그림은
판의 경계를 나는 어느 단층의 구조인데 일단 첫 번째 여기 지금 발산 여기도 발산이지 여기는 보존이 되겠네. 변환단층이고 여기는 지금 수렴이 될 거야. 수렴형 경계. 자 그리고 단층선에 가로선 걷을 때 각도 큰 쪽 상반. 상반이 아래로 내려왔어. 정단층. 정단층이지. 근데 여기도 보면 단층선 가로선 걷을 때 각도 큰 쪽 상반. 상반이 역시 아래로 내려왔다고. 정단층. 다시 여기도 상반이 아래로 내려왔어. 정단층. 얘는 싹 다 정단층. 싹이 다 정단층이다 이거지. 기억. A지역은 보존형 경계니까 변환단층인데 변환단층은 주양 이동단층의 일종이었지. 전체적으로 다 틀어지면 주양 이동단층이고 일부만 틀어지면 변환단층이니까 주양 이동단층이 발달한다고 표현할 수 있네. 니은. 기역은 상반이다. 얘가 상반이잖아 왼쪽이. 얘는 하반이지 하반. 상반이 아니라 하반이 돼야 되고. 디귿. 나는 C지역. 나는 C지역에서가 B지역에서보다 잘 나타난다. 나는 C지역. 얘는 정단층이니까 정단층은 장력이야. 장력이니까 발산형 경계에서 훨씬 더 잘 나타나지.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니까 B지역. C지역이 잘 나타난다. 틀렸네. 그래서 1번 기억. 1번 기억. 자 7번. 자 표는 별 가나다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주계열 2개고 초고성 하나라 그랬어. 그럼 별의 종류 구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HR도 그리라고 그랬지 그냥. 자 이렇게 주계열 표시해 놓고 중심보다 약간 아래쪽에 태양 갖다 표시하라고 했어. 태양 갖다가. 그리고 태양의 물리량 쭉 갖다 놓으면 5등급.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6000도. 6000도. 근데 지금 여기는 G형 이렇게 쓰자. G형. 분광형으로 써놨으니까. 그럼 첫 번째 가는 G형인데 마이너스 오니까 요 위에 있어. 가는 요 위에 어딘가에 있다고. 그럼 일단 얘 초고성 끝났네. 무조건 얘가 초고성이잖아.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주계열이란 얘기지. 그럼 얘는 A형인데 0이니까 A형이면 얘보다 온도가 높아서 이쪽 어디에 있고 0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여기에 나 들어가면 될 거고 나. 마지막에 다. 다는 태양이랑 물량이 거의 똑같아. G형 오니까. 다는 거의 태양에다 갖다 찍어 놓을 수 있다. 여기에 다가 있다 이거지. 그럼 주계열성에서는 좌측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 세트로 간다 그랬지. 이게 다 커진다, 다 작아진다 이렇게 간다고 했어. 자, 그랬을 때 기억. 질량은 다가 나보다 크다, 다가 나보다 작지. 나가 더 커야 돼. 니은. 생명 가능지대에서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바꿔 얘기하면 뭐야? 별의 수명. 얘는 별의 수명을 물어보지. 근데 별의 수명은 광도에는 반비례하지. 광도에는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다가 나보다 광도가 작아. 그럼 수명은 길겠네. 그럼 다가 나보다 오랫동안 있겠네. 물이. 디귿. 생명 가능지대 폭. 얘는 뭐에 비례한다? 얘는 광도에 비례했다 이거잖아. 광도에 비례했다. 그럼 다하고 가를 비교하면 플러스 오고 마이너스 오잖아. 그럼 얘가 광도 훨씬 크네. 그러니까 가가 더 넓겠네. 그럼 다가 가보다 넓다. 틀렸어. 니은이 된다 이거라고. 니은. 자, 8번. 그린 가는 어느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는 어느 날 21시. 문제에서 21시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적외영상이라고 쓸 필요는 없지. 적외영상이라고 안 써도 적외영상인 건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적외영상이라고 썼어. 그럼 얘는 구름의 높이와 온도를 최상부의 높이와 온도를 알려주는데 얘가 밝게 나올수록 높이는 높게 떠있다. 최상층의 온도는 낮다지. 그럼 지금 보면 A가 B보다 밝게 돼 있다고. 그러면 A지역하고 B지역하고 비교하면 A지역에 있는 구름의 높이가 B지역에 있는 구름의 높이보다 높아야 되고 A지역의 온도는 B지역의 온도보다 낮아야 된다 이거지. 이런 결론이 나오고. 두 번째, 나를 보면 태풍이 지나갈 때 바람이 1번, 2번, 3번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풍향이 시계로 바뀌고 있으니까 얘는 위험반원이다 이거지. 여기는 위험반원이다. 이걸 뜻한다. 위험반원. 기억. 가에서 태풍의 최상층 공기는 봐라. 저기압이 있으면 반시계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반시계 뺑글뺑글 돌면서 공기가 이렇게 상승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운데서 공기가 상승한다 그랬다고. 근데
밑에 있는 공기를 위에다 계속 공급을 해주면 위쪽에선 공기를 어떻게 해야 돼? 빼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위쪽에선 고기압이 형성이 돼서 바깥쪽으로 공기를 이렇게 빼낸다고, 뿜어낸다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불어나간다. 이 말은 상층에 뭐가 생긴다? 고기압이 생긴다 이거지. 근데 이제 조금 더 귀찮게 하려면 그냥 불어나간다가 아니라 시계로 불어나가냐, 시계 반대로 불어나가냐 이 표현까지 쓸 거야.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근데 이제 북반구 같은 경우는 시계로 불어나가고 남반구는 반시계로 불어나가니까. 자, 니은. 가에서 구름 최성부 고도는 누가 높니? A가 높지? 그러면 B 지역이 A 지역보다 높다. 틀렸지? 자, 관측선은 안전반원이 아니라 위험반원이었네. 틀렸지? 위험반원. 그래서 기억이 된다고, 기억. 자, 9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냈다. 자, 지층 A에서는 삼엽충이, 지층 C와 D에서는 공룡이 발견됐다 이건데, 자, 일단은 눈에 확 들어오는 거 먼저 단층, 상반이 내려갔으니까 정단층. 일단 정단층 생겼고, 자, 순서를 보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까지 생겼어. 그 다음에 관입이 먼저냐, D가 먼저냐 이건데, 지금 관입당한 게 잘려 있단 말이야. 근데 위에 부정합이 생겨 있는 이 지역은 단층 작용을 받지 않았어. 그럼 이 지역은 단층보다 나중이니까, 그럼 다시 바꿔 얘기하면 관입이 단층보다 먼저이니, 관입이 먼저고 부정합이 나중에 생긴다 이거라고. 그래서 F가 관입을 했고, 그 다음에 D가 쌓이고 E가 쌓인다. 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지질 구조를 보면 A하고 B 사이에 일단 부정합이 하나 나타나고, 여기에 지금 부정합이 하나 나타나 있고, 두 번째 C까지 생기고 난 다음에 습곡이 있지. 습곡이 있어. 왜? C까지 폈으니까. 그렇게 습곡이 생기고 난 다음에 요 시점에 뭐가? 정단층이 생기지? 지금 단층이 생겼어. 아니네. 정단층 뒤에는 F 잘려 있지. 정단층은 요 다음에 요때 정단층이 나타나지. 요때 정단층이 나타나고 단층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부정합 나타나고, 부정합이 나타나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 두 번째, 들어가 있는 화석을 보니까 A는 삼엽충이야. 그럼 고생대 바다. A는 고생대 바다였고, 두 번째 C하고 D 요 지역, 여기는 공룡 나오니까 중생대 육지였다 이거지. 요 지점은 지금 중생대 육지였다 이거야. 그럼 기억. F에서는 고생대 암석이 포획암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치? 왜? F가 A를 관입했으니까 F가 갇혀 있으면 포획암이 나올 수 있다 이거고. 니은. 단층이 형성된 시기 중생대잖아. 이때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다. 맞아. 근데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가면 이렇게 나온다. 단층이 형성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우리나라는 중생대 해성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디귿. 습곡은 고생대가 아니라 이때니까 얘가 중생대잖아 지금. 중생대지 중생대. 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에 나타났다 이거야. 중생대.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된다고. 기억 니은. 자, 10번. 그림은 우주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 가에서 나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시점이 두 개지. 헬륨 원자핵 3분, 원자의 형성 38만 년. 원자가 형성됐을 때 이때 딱 빛이 나온다 이거였고, 빛이 이때 나온다. 빛이 이때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팽창을 보면 초반에 여기서 급팽창을 하지. 여기서 급팽창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팽창 속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느려지지. 여기까지. 이때까지 감속 팽창을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빨라지니까 여기서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치?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기억. 가와 라 사이에, 가하고 라 사이에 급팽창이 끝났다 그랬으니까 가하고 라 사이에는 감속 팽창. 맞네. 니은. 나와 다 사이에 K사. K사가 뭐야? 이게 뭐야? 은하지. K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은하잖아. 그럼 은하니까 당연히 이 시기 이후겠지. 이거보다 전에 생길 수는 없지. 은하가 이때 최초로 만들어졌다는데. 디귿.
야, 이게 빛이 나올 때 이때 온도가 3000도잖아. 그리고 현재 여기 온도가 2.7켈빈 아니야. 그럼 이 사이 시기는 당연히 2.7켈빈보다는 높겠네. 라는. 2.7보다 높고 3000보다는 작고 2.7보다 높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 디귿. 기억, 디귿. 자, 11번. 자, 첫 번째 이제 골 때리는 건데, 사실 이게 골 때린다기보다는 이게 모든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하지. 내가 얘기했지? 이런 얘기하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근데 실제로 얘기는 다 했다고. 다만 기억하냐 못하냐의 싸움이야. 왜냐면 이 내용들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내용이 나오진 않는다. 하긴 했는데 기억에 남아있냐 안 남았냐의 싸움인데, 뭐냐면 이거야. 남태평양이잖아. 남태평양이니까 뭐야? 남반구야. 이거 남반구라고, 남반구. 그럼 남반구 같은 경우는 남반구에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는데, 남반구의 여름이 언제냐고. 2월이잖아. 겨울은 8월이지. 이 문제 핵심이 이거야. 이거 찾을 수 있냐. 첫 번째는. 남반구는 월이 반대로 나온다는 거. 두 번째. 자, 표층수, 그러면 하나는 여름이고 하나는 겨울이란 얘기잖아. 근데 여름에는 난류가 강해지지. 여름엔 난류가 강해진다. 겨울에는 한류가 세진다. 한류가 세진다. 근데 지금 A 지점 점 찍어놨으니까 여긴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흐르는 데잖아. 난류 흐르는 데다. 그럼 A가 얼마나 세냐? 누가 더 세냐? 이거 가지고 월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 그래서 지금 친절하게 숫자 써준 걸로 보자고. 24. 얘 선 이렇게 봐봐. 24선. 24선이 지금 A에 딱 걸려 있어 얘는. 24선이. 근데 여기는 24가 여기 있어. 24가. 그러면 얘가 지금 24선이 더 밑에까지 내려온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더 아래쪽까지, 고緯도까지 따뜻한 물이 흘렀다는 거지. 그럼 이때가 난류가 더 세게 흐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여름이네. 이때가 지금 여름이다 이거야. 이래놓고 8월 이지다면 안 된다고. 이게 2월이 된다 이거라고. 2월. 여기는 그러면 8월이 되겠지. 8월이 되겠다 이거야. 문제는 보기 기억 하나지. 기억이 문제였던 거라고. 그럼 8월에 해당하는 건 나가 아니라 가가 된다고. 남반구니까. 니은 A에서 흐르는 해류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즉 난류, 고緯도로 에너지 이동. 이 말은 난류다 이 뜻이지. 난류다 이거야. 디귿 B에서 흐르는 해류는 북태평양, 얘 남극 순환류잖아. 이렇게 가지. 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가니까 서에서 동으로 간다. 그러면 북태평양 해류하고 흐름의 방향이 똑같다. 반대가 아니라 동일하다 이거죠. 동일하다. 그래서 니은이 된다 이거로. 니은. 자, 12번. 12번은 이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림에서 지금 P지역이 한랭전선이 지나가는 그림을 줘놓고 무슨 전선이냐고 물어보거든 지금. 아니, 그림을 안 준 것도 아니고 한랭 지나갔어 그냥. 한랭이 지나갔고 시간이 흐르면 보니까 T1이 T2로 바뀌면 온도 하강이지. 온도가 내려갔다고.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얘는 한랭 지나간 거겠네. 한랭 전선이 통과했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남서에서 북서로 바뀔 거야. 한랭이 지나가면. 그러면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니까 풍량의 변화는 시계로 나타날 거고. 그리고 기온은 낮아지고 기압은 높아지고, 그리고 소나기 내릴 거고. 기압. 나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 감소율은 이건 눈이 있냐 물어본 거야. 얘하고 보면 끝에하고 비슷한데 시작이 얘가 높으니까 기온 감소율은 당연히 T1이 크겠지. 그렇지? 니은 P를 통과한 전선은 한랭전선. P에서 전선이 통과하는 동안 풍량은 시계방향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니은 디귿 간단하게 니은 디귿을 고를 수 있지. 자, 13번. 자, 보면 그림 가는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인데, A에서 A 플라임 온도 상승으로 마그마 생기는 거, 대륙지각 하부. B에서 B 플라임은 압력 감소로 마그마 생기는 거. 여기는 뭐 쓰자. 해령이나 열곡 내지는 열점이 됐었고, 여기는 대륙 지각 하부가 되고, 세 번째 요거는 물의 유입이지. 여기는 물의 유입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기는 거.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자, 기역은 물을 포함한 화강암 용융곡선, 니은은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곡선,
디귿은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 그래서 기억. 물이 포함되지 않는 용융곡선 디귿. 맞지? 니은 B에서 일단 니은 건너뛰기. 디귿 먼저 볼게. A에서는 해령이잖아. 그럼 압력 감소니까 B에서 B 플라이. 맞지? 자 이제 니은 B에서는 섭노감이 생길 수 있냐 이거야. 섭노감. 섭노감 뭐야? 심성암 중에서 중간 정도지. 화강암, 섭노감, 반려암 이렇게 있는 거니까 중간 정도 색깔이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요 아래에서 녹으면 여기서 현무암질이 생기고 얘가 올라와서 흡착돼서 녹이면 여기서 이제 보통은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유문암질. 근데 얘가 올라오다 섞여서 분출하면 안산암질이 된다.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분출하지 않고 섞여서 안에서 식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분출하지 않고 섞여서 안에서 식었다고. 그러면 섭노감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물어보더니 근데요. 이렇게 놓으면 얘랑 깊이가 거의 비슷한데 얘랑 깊이가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는 결국엔 현무암이 나올 건데 현무암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도 얕은 거 아닌가. 그럼 여기서는 심성암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대륙이야. 이만큼 더 있어 위에. 여긴 대륙이라고. 얘는 깊어. 너 잘 생각해봐. 돌 얘기할 때 산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심성암, 여기 그리고 여기 반심성암이긴 한데 어쨌든 중간 되는 거 그리고 여기는 화산암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 지점은 얘보다는 아래야. 그렇잖아요. 대륙 지금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거보다 아래 요쪽에 있다고. 그럼 여기는 깊어. 여기랑 성 거놓고 얕은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깊다고 여기는. 그래서 충분히 심성암 계열이 나올 수 있다 이거라. 그래서 섭노감이 생성될 수 있다. 근데 봐봐. 생성될 수 있다 이랬잖아. 생성된다 이렇게 안 쓰고 될 수 있다고 썼지. 가능성으로 썼잖아. 그럼 맞아. 안 되는 건 없으니까. 안 되는 건 없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자, 14번. 표는 우주 구성 요소 A, B, C의 상대적 비율을 T1, T2식인데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미래래.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 물질의 양은 변화가 없지. 물질의 양은 변화가 없지. 한번 빵 터지고 말았으니까. 그럼 바꿔 얘기하면 물질의 비도 변화는 없지. 물질의 비율도 변하면 안 돼. 과거든 미래든. 그래서 자, 만약에 T1이 과거고 T2가 미래라고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T1이 과거였고 T2가 미래라고 하자. 그럼 미래가 되면 확실하게 많은 건 암흑 에너지지. 그럼 B가 암흑 에너지잖아. 그리고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A가 암흑 물질이고 B는 암흑 에너지고 C는 보통 물질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암흑 물질분의 보통 물질의 B가 얘는 66분의 12가 되고 여기는 11분의 2가 돼. 근데 얘네 둘이가 비율이 같아. 둘 다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완전히 똑같아. 0.181818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일단 맞다는 얘기거든 이게. 근데 아닌 경우를 보자. 만약에 T1을 미래라고 하고 T2를 과거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T1이 미래니까 A가 암흑 에너지가 돼야 되지 이번에는. A가 암흑 에너지가 돼야 돼. 그리고 B는 암흑 물질이 되고 C는 보통 물질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B분의 C의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 이건데 보면 22분의 12잖아. 근데 얘는 87분의 2야. 절대 똑같지 않지. 그러니까 이건 성립이 안 된다 이거지. 이건 성립이 될 수 없다 이거야. 물질의 B는 항상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T2는 그래서 미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성은 별이잖아. 별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지. 수소 헬륨으로 되어 있잖아 대부분. 그럼 암흑 물질로 되어 있어? 아니잖아. 보통 물질로 되어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되어 있다. 모르는 걸로 되어 있지 않다고. 디귿. C는 전자기파로 볼 수 있다. 그 말은 보통 물질이다 이거네. 맞네. 보통 물질이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 디귿. 기억 디귿. 자 15번. 별의 진화 과정 이제 그림 가는 태양이 A0, A1, A2, A0, A1, A2로 진화하고 있는데 A0는 주계열, A1은 거성,
A2는 외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주기열, 거성, 외성.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 하니까 얘는 뭐가 되니? 거성이 된다 이거지. 얘는 거성이 된다 이거, 거성. 그럼 기억. 나는 A0의 내부 구조다. 나는 A0의 내부 구조다. 아니지. A1의 내부 구조지. 거성. 수소의 질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그럼 질량을 쓰게 되니까 질량은 점점 줄 거야. 동일한 별의 내부 구조 상에서는. 그러면 A2가 A0보다는 작을 거야. 계속 썼으니까. 디귿. A0에서 A1으로 진화하는 동안 중심핵은 정역학적. 자, 주계열이 거성으로 변할 때 어떻게 되냐면 중심부에서 헬륨 수축이 일어나. 헬륨 수축이 일어나고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하고 다시 바깥쪽에서 수소 팽창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다. 그럼 중심부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역학적 평형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지. 얘가 수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이 된다 이거라고. 니은. 자, 16번. 16번. 이것도 엘니뇨 문제인데 그냥 아주 일반적인 형태로 나왔다. 엘니뇨 문제. 자,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 편차와 수온 약층 시작 깊이 편차. 수온 약층 시작 깊이 편차. 얘가 뭐에 비례했냐면 해수면 높이 편차에 비례하지. 해수면 높이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거지. 해수면 높이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자, 그리고 A, B, C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중에 하나인데, 자, 얘 비 많이 온다. 엘니뇨지? 얘 엘니뇨지, 엘니뇨. 그랬더니 수온 약층 깊이 편차가 깊어졌대. 엘니뇨다 이거라고. 얘도 비가 와. 엘니뇨야. 얘도 엘니뇨가 된다 이거지. 얘만 라니냐지. 라니냐. 그럼 첫 번째, 강수량은 둘 다 엘니뇨인데 누가 비가 더 많이 왔냐 이거지. A랑 B 중에. 얘가 더 많이 왔지. 얘가 더 허해. 얘보다. 그래서 A가 B보다 많이 왔고, 용승이 강해지는 건 라니냐가 발생했을 테지. 동태평양은 엘니뇨 발생하면 용승이 약해져.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라니냐니까 C가 평년보다 강하겠네. 라니냐. 해수면의 높이는 언제 높다고? 엘니뇨 때 높다고. 그럼 A가 C보다 높다. 맞네. 기억니은 디귿이 된다 이거지. 기억니은 디귿. 자, 17번. 17번. 근데 17번은 자료가 주어진 자료가 이렇게 흔하게 본 자료는 아니지만 그냥 보고도 알아요. 아, 저층수, 심층수, 중층수 그냥 쓴다고. 걔네들 위치는 알기 때문에. 근데 굳이 따져보면 얘는 평균 수온이 2.5니까 2.5선을 찾아. 여길 거 아니야, 여기. 여기가 지금 A가 흐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A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고, 얘는 평균 수온이 0.4니까 0.3은 여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B는 지금 여기에 흐르고 있다고. 그럼 얘 제일 무겁네. 그리고 얘 밖에 C 볼게. C는 지금 수온은 안 나는데 염분이 나와서 34.3이야. 34.3이 나오는 지점을 찾아. 이거 이 색깔. 여기야. 여기에서 지금 C가 흐른다고. 그럼 끝났네. 얘가 제일 가볍고 얘가 제일 무겁네. 그러니까 A가 심층수, 얘가 저층수, 얘가 중층수가 된다 이거지. 중층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그 중간에서 위아래로 흐르고 있겠지. 참 기억. A는 북대서양 심층수 맞고, 밀도는 A가 C보다 크지? 자, B는 주로 남극 저층수는 내려와서 어디로 가니? 북극으로 향해 가지? 그러면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간다 이거지. 북쪽으로 간다. 그래서 기억이 되겠다 이거야. 기억. 자, 18번. 표는 별 가에서 라의 물리량을 나타냈대. 자, 물리량이 일단 이렇게 나타났어. 그럼 첫 번째, 자, 기억을 구하래. 자, 얘네들이 몇 등급? 5등급 차. 5등급 차. 그러면 나가 가보다 100배 밝아. 나가 가보다 100배 밝다. 그런데 가의 온도가 나의 온도보다 2분의 1배지. 나가 2배 높잖아. 그러면 R, 나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은 10의 제곱 곱하기 R, 가의 제곱 곱하기 얘 온도 1이지. 근데 얘는 반지름도 1이지. 얘도 1이고 얘도 1 나온다. 그럼 얘 지우고. 그러면 R, 나의 제곱은 2의 4제곱분의 10의 제곱이니까 얼마? R, 나는 4분의 10이네. 그러니까 2.5배 나오지. 그러니까 원래는 얘 넘겨줘야 되지. 1 집어넣지 말고.
그러면 2.5배 차이 나온다 이거라고. 그래서 얘는 2.5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기억 일단 틀렸네. 1번 25배가 아니라 2.5배. 2.5배. 2번 가의 분광형은 얘는 지금 6천이야. G형이지? G형. M형이 아니라 G형. 3번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다가 가보다 길다. 이 말은 다가 가보다 온도가 낮다. 이건데 봐. 얘네들이 지금 몇 등급 차이 나냐면 10등급 차이 나. 10등급 차이면 몇 배 밝아? 10,000배 밝아. 즉 다가 가보다 10,000배 밝아. 다가 가보다 10,000배 밝다고. 그런데 반지름이 다가 가보다 100배 커. 그럼 이미 R제곱에서 이게 지금 100배 들어가면 이미 10,000배가 나왔잖아. 그럼 이미 반지름으로 얘보다 10,000배 크다는 걸 설명을 해버렸다고. 그 말은 다하고 누구하고 다하고 가의 온도가 어떻다? 같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얼마다? 6,000도다. 그럼 파장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길다가 아니라 같다지 같다. 같다가 돼야 된다고. 4번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이 말은 줄여서 광도지. 나가 라보다 많다. 자, 얘하고 비교하래. 얘네들이. 자, 온도가 지금 몇 배야? 나가 4배다. 그럼 온도만 보면 나의 광도가 라의 광도보다 몇 배? 4의 4제곱배 밝아야 된다. 4의 4제곱배 밝아야 돼. 그런데 반지름을 보니까 나는 2.5지. 2.5의 제곱이 되고 라는 4의 제곱이잖아. 4의 제곱이 되는 거지. 4의 제곱. 그러면 반지름은 얘가 큰데 반지름 얘가 크잖아. 근데 이게 지금 4의 제곱이 되면 16배. 2.5의 제곱이 되면 얼마가 될 거야. 근데 온도를 보니까 나가 라보다 몇 배? 4배 크단 말이야. 그럼 온도에 의한 효과가 훨씬 크지? 반지름에 의한 효과보다. 그러면 얘가 나가 라보다 광도가 어때? 크겠네. 나가 라보다 광도가 클 거야. 굳이 계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나가 라보다 광도가 크겠다 이거지. 그냥 소수 나오니까 굳이 곱하지 말자고. 자, 5번 가와 같은 별 10,000개래. 가와 같은 별 10,000개로 구성돼. 그러면 가 광도에 곱하기 10,000배가 된다는 얘기야. 저 광도의 별이 10,000개 모였기 때문에. 그러면 등급이 마이너스 6.2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6.2. 그런데 라하고 절대 등급이 같냐 이건데. 자, 자, 일단 가하고 라하고 비교하면 온도가 얘가 2배 높아. 그럼 이것 때문에 몇 배? 16배 밝아야 돼. 16배. 온도가 2배 높으니까. 근데 반지름을 보니까 얘가 4배 커. 그럼 반지름 때문에는 얘가 16배 밝아야 돼. 결국에는 반지름과 온도를 고려하면 가하고 라의 광도는 같네. 똑같지? 그럼 얘는 얼마? 플러스 3.8이 나와야 돼. 그러면 가가 10,000개 모여있으면 당연히 얘보다 10,000배 밝아져야 돼. 같다가 아니라 10,000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6.2가 10등급 차이 나게 된다. 그럼 10등급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4번. 18번은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은 거지 그냥.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귀찮은 거다. 하나씩 비교하는 게. 자, 19번. 자, 요즘에는 뭐 이런 스타일을 한다 해서 방사성 동위원소 비율적으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랬다. 단순히 숫자 얼마 이거 고르는 것보다. 그래서 보면 방사성 동위원소 XY가 포함된 어느 화강암에서 현재 X의 자원소의 함량은 X의 3배. 그럼 X는 지금 보니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3. 그럼 얘는 반각이 몇 번? 2번. 반각이 2번 지났다 이거고. Y는 지금 자원소의 함량은 모원소의 함량하고 같대. 그러니까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이 1:1. 그럼 얘는 반감기 한 번이 지났다. 그치? 잠 기억. 화강암의 절대 연령은 얘 반감기 혹은 X 반감기의 2배. 됐지? 자, 니은. 화성암 생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모원소의 함량 얘 얼마? 1이라고 쳐보자고. 모원소의 함량이 1 플러스 3분의 1. 그럼 4분의 1인데 감소량을 물어보니까 4분의 3이 줄었고. Y는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잖아. 그럼 얼마가 줄었어? 2분의 1이 줄었잖아. 그럼 2배가 아니라 2분의 3배가 돼야지. 틀렸지? 2배가 아니지. 디귿.
Y의 함량이 현재 2분의 1이 됐대. 그러면 뭐야? 반감기 한 번 더 지났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반감기 1억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반감기가 2억이 되는 거잖아. 얘가 1억이라면 얘는 반감기 2억일 거야. 반감기가 2억이 될 거라고. 그러면 한 번 더 지났다는 건 2억 년이 더 지났다는 얘기지. 그럼 총 몇 억 년? 4억 년 지난 상태야. 그럼 총 4억 년 후가 되니 4억 년이 지나게 되면 X는 반감기가 4번. 그럼 처음량의 16분의 1이 남을 거고 Y는 2번. 그럼 얘는 처음량의 4분의 1이 남을 거야. 근데 뭘 물어봤냐면 X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모원소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15가 되겠네. 그럼 자원소가 모원소의 몇 배가 된다? 15배가 된다 이거지. 15배. 7배가 아니라 15배. 15배. 그래서 기억이 된다 이거라고. 기억. 자, 마지막 20번. 마지막 20번. 자, 마지막 20번은 자, 그린 가는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하여 공전하는 원궤도를 나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행성이 A 여기 위치할 때 A에 위치할 때 그럼 당연히 별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때 마이너스 값을 가졌으니까 청색편이 그러면 별은 지구랑 접근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별은 접근 이 방향으로 온다는 거지. 그럼 행성은 이 방향으로 가겠다 이거네. 이렇게 돌고 있겠다 이거야. 그럼 기억. 행성의 공전 방향 A, B, C 일단 맞네. 니은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500나노미터 기준 파장을 갖는 흡수선의 최대 파장 변화량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인데 V가 얼마라고? 60 나온다고 지금. 그러면 초기 파장이 500이고 고유 파장이 파장 변화량은 모르겠어. 근데 여기다가 빛의 속도지. 빛의 속도인데 이 문제가 엄청 친절한 거야. 너를 현혹시키지 않으려고 써줬어요. 미터 퍼 세크로. 이거를 만약에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 이렇게 써줬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집어넣는다. 이거를 미터 퍼 세크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걸로 집어넣을 거라고 관성적으로. 근데 그렇게 넣어도 답은 맞춘다. 그렇게 넣어도 잘못 푸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맞추게 돼 있어요. 여기가 3 곱하기 10의 5승을 주면 이 숫자가 0.1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틀렸다고 할 거거든. 0.1 나와서 틀렸다고 할 거야. 근데 실제로 이거 3 곱하기 10의 8승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나와? 10,000분의 1이기 때문에 0.0001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뭘 집어넣어도 맞아. 뭘 집어넣어도 맞긴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나올 거면 이거를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로 써버리고 그리고 이거를 0.1로 주면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고른 애들이 나온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어쨌든 이거 하면 10,000분의 1 나오니까 안 된다는 거지. 10,000분의 1 나오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지금 별의 공전 속도잖아. 그러면 행성의 공전 속도는 60보다 크니 작니 같니? 행성의 공전 속도는? 지금 행성이 한 개만 돌고 있다고 했을 때 공전주기가 둘이 같아. 그럼 행성의 공전 속도는 60보다 커야 된다. 별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과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은데 행성이 별보다 크게 돌아. 그럼 행성은 별보다 더 빠르게 돌아야 돼. 행성의 공전 속도는 이거보단 크게 나와야 된다 이거야. 자, 디귿.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행성이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 자, 여기 별 있고 행성이 이렇게 도는데 첫 번째 B를 지날 때. B를 지날 때면 여기 있으니까 이때 별의 위치는 여기. 이때 이게 공전 속도를 V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가운데 선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도냐면 45도지. 여기가 45도 나오잖아. 그럼 시선 속도가 이 방향을 쳐다보는 게 시선 속도니까 45도, 45도, 45도 하니까 여기도 45도. 그래서 얘는 V 코사인 45도.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 V 이렇게 나온다 이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C에 위치할 때 이렇게 있으면 별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C면 여기 있다. 그러면 선을 쭉 그으면 별은 여기서 이렇게 돈다. 이 속도를 V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요 가운데 요 각이 지금 60도가 나오지. 60도. 그럼 여기 가운데 이렇게 놓으면 선을 이렇게 갖다 거놓고 이제 보기면 60도 그럼 30도 여기 30도 그럼 여기 60도 다시 여기 이 방향으로 선 그으면 여기 60이니까 여기도 60도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는 V
코사인 60. 이거는 2분의 1V가 된다 이거지. 2분의 1V. 이거를 못 찾아서 못 풀면 니네 수학 선생님이 잘못한 거지. 이건 뭐 엄청 복잡한 수학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루트 2배 나온다 이거. 루트 2배. 간단하게.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된다 이거예요. 기억 디귿. 뭐 어찌 됐든 간에 시험을 봤어. 결과가 좋든 결과가 안 좋든 간에 시험은 봤다고. 그래서 본인이 시험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은 잘 짜야 돼. 못 봤으면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잘 봤으면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이번 주까지만 그 흥분을 갖고 가고 있고, 만약에 되게 잘 봤으면 이번 주까지만 기분 좋으면 되고, 못 봤으면 이번 주까지만 기분 더럽게 살면 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새롭게. 어차피 끝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지금 니네 공부한 날보다 해야 될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어. 수능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이제 교재 볼게. 교재.